안녕하세요. 다시바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대운을 잡아라 26화 바로 시작합니다. 해숙은 집에 온 경매 통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대식이 들어오자 우리가 피해보는 건 없는지 묻는데요. 설마 보증금까지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내일 규태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자 어제 말한 걸 벌써 까먹었냐며 버럭 화를 내는 대식입니다. 해숙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묻는데요. 대식은 모른다며 짜증을 내고 다신 내 앞에서 그놈 얘기 꺼내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대식을 보고 나이가 몇인데 친구랑 싸우고 난리냐고 하네요. 대식은 방에 들어와 혼잣말을 합니다. 나쁜 자식, 뭐? 치킨 팔아서 얼마나 버냐고? 지금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줄 알면 아마 기절 초풍할 거다 이 자식아. 그런데 갑자기 남은 무철이 식구들이 걱정되는데요. 그나저나 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면 무철의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규태한테 맡겨서 도와줄 걸 그랬나? 그리고 대식은 어제 다툼으로 큰 돈이 있는 걸 규태에게 들킨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같은 시각 규태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미자도 걱정되지만 괜히 흥분해서 대식에게 돈 있는 티를 낸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아지는 잃어버린 태아의 시계를 찾고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자 엄마인 해숙에게 찾아가 책상에 올려둔 시계를 보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해숙은 아진의 방 청소를 하다 자기도 모르게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하죠. 마침 태아에게 연락이 옵니다. 잠깐 나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일 있냐는 해숙의 말에 아지는 곤란해하며 잠깐 나갔다 온다 말하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태아는 시계를 못 찾았냐며 아진을 거칠게 몰아세우는데요. 아진은 그러지 말고 그 시계 팔면 2천만 원 정도 한다 했으니 나한테 줄 돈에서 2천만 원 퉁치고 1천만 원만 달라고 해봅니다. 하지만 태아는 아진의 얘기를 듣고 어이없어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건 줄 아냐며 역성을 냅니다. 그때 태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태아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아진에게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내일까지 그 시계 못 찾으면 나랑 같이 경찰서 갈 각오를 하라며 여차하면 절도죄로 콩밥을 먹일 거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우. 취했는지 김석진 절대 용서 안 한다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모습을 지나가던 석진이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맞은편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석진에게 태영 선배한테 여자 있던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라며 추궁합니다. 석진은 미안하다며 안 그래도 어떻게 얘기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게 될 줄 몰랐다 말합니다. 석진의 말에 더 화를 내는 서우. 결혼식장에서 사회를 보는 게 거래처 미팅이냐며 석진이 거짓말했던 것을 따지고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니 재밌었냐 묻습니다. 석진은 믿기 힘들겠지만 태영이 돌아오면 서우씨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려 했다 대답하죠. 서우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믿든 말든 서우씨 마음이지만 작정하고 속인 건 아니란 것만 알아달라 말합니다. 서우는 석진에게 처음엔 재수 없었지만 나한테 밥도 사주고 손수건도 줘서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태영 선배보다 석진이 더 나쁘고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말하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서우 뒤를 한 걸음 뒤에서 따르는 석진. 서우가 넘어지자 부축하며 괜찮냐 묻습니다. 서우는 왜 또 당신이 보이냐 묻고 혼자 보내기 걱정돼서 뒤따라왔다 대답하는 석진입니다. 그러자 서우가 갑자기 석진의 두보를 잡고 내가 예쁘냐 묻는데요. 석진이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하자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여자였다는 걸 오늘 알았다며 제일 매력 없고 불쌍한 여자라 말하는 서우입니다.
석진은 꼭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우씨 그 자체로도 예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결국 취해서 쓰러진 서우를 업고 집까지 걸어가는 석진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우를 문 앞에 잘 내려두고 몰래 집 밖에 나가 벨을 누르는 석진. 태아가 나와 서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석진도 뒤늦게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해숙이 전에 보니 태영이 서우와도 친한 것 같던데 서우도 결혼식에 왔는지 묻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가겠단 말만 하고 방에 들어가는 석진을 보며 해숙은 어리둥절해 하는데요. 미자는 방에서 법원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가 잠에서 깨 방 밖으로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태아가 다 큰 처녀가 술 마시고 집 앞에서 널브러져 있었다며 핀잔을 줍니다. 누구랑 마셨냐 묻자 서우는 혼자 마셨다 대답하는데요. 서우 소리를 듣고 미자가 나와 어제 어떻게 된 거냐 묻습니다. 친구 생일이라 한잔했다는 서우의 말에 미자는 밤늦게 다니지 말고 조심하라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규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는 곳의 지도를 보며 우선 근처 땅을 보러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대식이 찾아옵니다. 대식과 규태는 금옥의 가게로 자리를 옮겨 얘기하는데요. 어제 일은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하는 대식. 규태도 나도 잘한 건 없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정드니까 웃지 말라는 규태의 장난에 둘은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대체 돈이 얼마나 있길래 혼자 내려고 한 거였냐 묻는 대식에게 규태는 내가 돈이 어디 있냐며 걱정해서 해본 소리라 말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규태가 대식에게 그러는 넌 돈이 있어서 같이 도와주자 했던 거냐 묻습니다. 그러자 대식도 괜히 지기 싫어서 해본 소리라 답하죠. 결국 미자를 같이 도와주기로 하는 대식과 규태. 둘은 미자 집으로 찾아가 봉투를 건네는데요. 미자가 깜짝 놀라며 이게 뭐냐 묻자 대식은 부족하지만 저희들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 말합니다. 그러자 미자는 가져가라며 봉투를 되돌려 주는데요. 무철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지만 난 아니라며 이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말합니다. 대식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 말하자 미자는 그 마음만 받겠다며 무철이 남긴 돈이 있어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헤어지려는 찰나 대식이 규태에게 이 집이 경매로 나오면 얼마 정도일지 묻습니다. 10억 정도라는 규태의 말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대식입니다. 광식은 오토바이 배달 중 손님에게 빨리 좀 와달라는 전화를 받는데요. 어느 매장 음식인지 확인해 보니 해숙의 치킨집이네요. 급한 마음에 음식을 가지고 매장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해숙. 곧 광식이 도착하는데요. 배달기사가 광식임을 알아차리고 말문이 막힌 채 눈물이 차오르는 해숙입니다. 광식이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걸 몰랐던 해숙은 바로 미진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왜 사실대로 말 안 했냐는 해숙의 말에 속상할까봐 안 했다 대답하는 미진. 해숙은 처갓집이 몇백억 부자인데 사위가 배달이나 하고 있다며 혼자 하소연을 합니다. 한편 태아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시계가 없어져 걱정하고 있는 아진의 가게에 태아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누가 나 찾으면 없다고 하라는 말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 숨는데요. 곧이어 빚쟁이들이 찾아와 태아를 찾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막는 아진입니다. 마침 진태도 들어와 상황을 마무리 짓죠. 빚쟁이들이 간 걸 알고 나오는 태아의 모습을 보고 태진과 아진이 무슨 일이냐 묻자 아진을 향해 시계나 찾으라며 나가버리는 태아입니다. 속상해하며 들어오는 해숙을 보고 대식이 무슨 일이 있냐 묻습니다. 방금 전 있던 일을 얘기하며 허서방이 배달 일을 하고 있으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도와주자 말하는데요.
이에 대식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며 100번 말해도 내 마음엔 변함이 없으니 입 아프게 똑같은 소리 그만하라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대식의 옷에서 돈봉투를 발견합니다. 때마침 나온 대식이 깜짝 놀라 이건 왜 보냐며 서둘러 가져가는데요. 무슨 돈이냐 묻는 해숙에게 규태와 같이 무철이네 가족을 도와주려고 돈을 좀 모은 거라 대답하는 대식. 이 말에 해숙은 화를 냅니다. 자식들은 1원 한 푼 안 도와주면서 어떻게 생판 남을 도와줄 수 있냐 말하죠. 내 식구 놔두고 남을 도와주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미자라서 그런 건 아니냐 따집니다. 대식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친구를 도와주는 건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며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죠. 한편 미자는 방에서 반지를 꺼내보며 무철이 프로포즈했던 때를 떠올리는데요. 거짓말쟁이라며 죽어서도 절대 용서 안 한다 되뇌입니다. 무철이 있는 집에 공무원들이 찾아옵니다. 쌀을 가져다 주러 온 모양인데요. 누워있는 무철을 발견하고는 의아해하며 생사를 확인합니다. 숨소리를 확인하고 안심하는 찰나 무철이 팔을 붙잡는 바람에 깜짝 놀라는데요. 그리고 눈을 번쩍 뜨는 무철의 모습으로 이번 화도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